첫째, 지난 시간에 이어 구르기 응용 동작으로 도약 후 무릎 펴 앞구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펴 앞구르기를 도약 후 실시하면 추진력에 의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세 발 후 두 발 자전거를 타듯 물구나무 서기도 머리 대고 실시한 후 양손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겠습니다. 물구나무 서기에서는 단계별학습법, 보조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니 필기 또는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물구나무 서서 앞구르기입니다. 여기서는 신체 중심 이동 정도에 따라 경추 등의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조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약 후 무릎 펴 앞구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무릎 펴 앞구르기를 실시하면 추진력이 적어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도약 후 앞구르기를 하면 더욱 많은 추진력이 생겨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즉, 제자리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도약 후 앞구르기는 더 많은 힘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약 후 무릎 펴 앞구르기는 첫째, 바르게 섭니다. 둘째, 세 발 정도 거리에서 도움닫기를 합니다. 이때 도움닫기의 양이 너무 많으면 앞구르기 시 부드럽게 구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자신에게 알맞게 실시합니다. 셋째, 도움닫기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가능한 멀리 양손을 짚습니다. 그래야 도움닫기의 추진력을 앞구르기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뒷머리가 닿을 때 신체를 살짝 접어줍니다. 이는 신체 중심 축으로부터 회전 반경이 컸다가 작아지면 더 많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턴 동작을 할 때 양팔을 벌렸다 오므리면 더 빠르게 회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섯째, 양손을 무릎과 엉덩이 사이를 짚어줍니다. 이때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짚어주면 됩니다. 즉, 엉덩이나 무릎 쪽에 양손을 짚으면 상체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며 양손으로 바닥 매트를 밀어줍니다. 이때는 손가락 끝마디까지 밀어줍니다. 일곱 번째 사진을 보면 손바닥은 들리고 손가락으로 끝까지 밀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신체 중심이 앞으로 완전히 올라올 때까지 상체를 숙이고 있습니다. 만약 중심이 오지 않고 먼저 일어서면 상체가 다시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양손을 들어 동작의 마무리 동작을 취합니다. 전체적인 영상을 보며 도약 후 무릎 펴 앞구르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발 정도 도약 후 앞구르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바르게 섭니다. 둘째, 세 발 정도 도약 후 양손을 가능한 멀리 짚었습니다. 셋째, 신체를 120도 정도 각도를 유지하며
뒷머리를 매트에 댔습니다. 여기서 신체가 너무 많이 접히면 도약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넷째, 허벅지 옆에 양손을 짚으며 상체를 숙여 다리와 최대한 가깝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신체 중심이 앞으로 가며 올바른 무릎뼈 앞구르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손바닥부터 손가락 끝마디까지 밀어줍니다.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부터 앞꿈치로 신체를 이동함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섯째, 신체 중심을 최대한 앞으로 보내며 신체의 중심을 잡습니다. 여기서 상체를 바로 세우게 되면 다시 뒤로 가며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양손을 들어 동작의 마지막 자세를 취합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실행하기에 앞서 손 짚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번 사진은 손을 정면으로 짚고 있습니다. 이렇게 짚게 되면 손목에 꺾임 현상이 많아서 반복 연습을 하게 되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2번 사진은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짚는 경우 손목의 통증은 적어지겠지만 손가락으로 지면을 누르는 힘이 매우 약해집니다. 3번 사진은 검지손가락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가락으로 누르는 힘, 손을 살짝 틀어 손목의 통증을 최소화해 줍니다. 4번 사진은 검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으며 손을 짚을 때 손가락을 살짝 굽혀서 짚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신체 중심을 살짝 앞으로 주며 발가락으로 중심을 잡아 보시면 발가락이 살짝 굽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면을 강하게 누르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살짝 굽혀서 짚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물구나무 서기 기초 동작으로 개구리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구리 자세는 우리가 손으로 지면을 누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구나무 서기에 앞서 개구리 동작을 통해 손으로 지면을 누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어깨 넓이로 짚어줍니다. 둘째, 짚은 손에 팔꿈치를 살짝 굽혀줍니다. 셋째, 신체 중심을 앞으로 하며 무릎과 팔꿈치를 붙여줍니다. 이는 다리를 들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손과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이는 신체 중심을 맞춰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힘이 들기보다는 신체 중심을 잡는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며 물구나무 서기 기초 동작인 개구리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쪼그려 앉아 양손을 어깨 넓이로 매트에 짚습니다. 둘째, 팔꿈치를 살짝 굽혀줍니다. 셋째, 무릎과 팔꿈치를 붙여줍니다. 이는 다리를 들 때 용이하게 해줍니다. 넷째, 신체 중심을 앞으로 주며 다리를 매트에서 천천히 올려줍니다. 다리를 올릴 때에는 짚은 손과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이는 지지면과 배꼽이 일직선이 돼야 양손으로 신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잘 안 되시더라도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렵게 보이고 자신의 신체 능력 이상이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시면 성공하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대면 수업이었다면 제가 직접 보조를 하며 성공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아쉽습니다.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다가 신체 중심이 넘어가는 분들은 윗머리보다 이마와
앞머리 경계선을 대고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중심 잡기가 보다 편한 3발 자전거를 탄 후 2발 자전거를 탑니다. 이에 물구나무 서기도 2팔과 머리를 이용하여 물구나무 서기를 먼저 경험합니다.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는 첫째,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앞구르기처럼 양손을 매트에 짚어줍니다. 둘째, 윗머리를 매트에 댑니다. 손과 머리의 간격은 정삼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서 짚습니다. 그래야 좌, 우, 앞, 뒤 중심을 잡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손과 머리가 일직선으로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하셔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리를 머리 쪽으로 최대한 붙이도록 옵니다. 그래야 엉덩이가 올라가며 신체 중심을 유의해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한 다리씩 천천히 다리를 떼며 중심을 잡습니다. 다섯째, 다리를 더 올리며 등을 꼿꼿하게 펴줍니다. 여섯째,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합니다. 이때 신체 중심을 일직선보다는 다리가 팔 쪽으로 조금 더 와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의 힘이 더 강해 팔로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려올 때는 올라간 반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며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쪼그려 앉아 손을 매트에 짚습니다. 둘째, 손과 머리가 삼각형이 되도록 짚어줍니다. 셋째, 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붙여서 신체 중심을 높여줍니다. 넷째, 한 다리씩 천천히 올려줍니다. 다섯째, 다리를 붙여서 굽어져 있던 등을 쭉 펴서 신체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섯째, 신체 중심은 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잡습니다. 머리는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며 팔로 좌, 우, 앞, 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심을 잡은 후 내려올 때는 올라간 반대로 혹은 다리를 붙여서 내려오면 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보조학습 도구를 활용한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조학습 도구를 활용한 장점은 다리를 올리는 정도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즉, 신체 중심이 바닥 매트보다 높이 있어 올리기에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로는 20에서 30cm 정도의 보조학습 도구를 설치합니다. 첫째로는 보조학습 도구 위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둘째, 바닥 매트에 손을 짚습니다. 셋째, 머리를 바닥 매트에 짚으며 정삼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신체 중심을 앞으로 보내며 무릎을 쭉 펴줍니다. 넷째, 허리를 쭉 펴며 다리를 천천히 들어줍니다. 다섯째, 신체 중심은 팔 쪽에 두고 위로 올려줍니다. 여섯째, 올라간 대로 다리를 붙여서 천천히 내려줍니다. 주의할 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신체 중심이 앞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고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며 보조학습 도구를 활용한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조금 끊겼지만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둘째, 바닥에 손을 먼저 짚은 후 손과 정삼각형으로 만나는 지점에 머리를 매트에 대줍니다. 셋째, 등을 쭉 펴며 다리를 천천히 올려줍니다. 넷째, 신체 중심을 팔 쪽에 두고 잡아봅니다. 다섯째, 올라간 반대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닥 매트보다 신체 중심이 위에 있어 앞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며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의 단계별 학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천천히 올리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리 차서 물구나무 서기의 장점은 빠르게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되지 않는 상태로 실시하면 다리 차는 강도에 따라 넘어가거나 올라가지 않을 수 있으니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천천히 올려서 실시할 때는 물구나무 서기의 감각을 익혀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동작은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와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째, 손과 머리를 삼각형을 그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합니다. 둘째, 다리를 몸쪽으로 최대한 붙여줍니다. 셋째, 다리를 한 다리씩 차며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실시합니다. 넷째, 신체 중심은 팔 쪽에 두고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한 후 올라간 반대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즉, 자신에게 적당한 다리 차는 강도를 알아야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며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의 단계별 학습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과 머리를 삼각형에 맞춰 짚어줍니다. 둘째, 무릎을 펴서 다리를 몸쪽으로 최대한 붙여줍니다. 셋째, 한 다리씩 차며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실시합니다. 넷째, 팔 쪽에 중심을 두고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합니다. 다섯째, 올라간 반대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등이 많이 굽어져 있는 학생이나 거북목일 경우 목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윗머리를 대면 신체 중심이 넘어갈 수 있으니 이마와 앞머리 사이에 머리를 대고 서시면 됩니다. 다음은 머리 대고 물구나무 서기의 보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비초등 교사로서 자신의 실행뿐 아니라 단계별 학습법, 보조학습 도구, 활용 방법, 보조법 등을 알아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보조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손과 삼각형이 되는 곳에 보조자의 무릎을 놓습니다. 그리고 실시자는 보조자에게 기댈 수 있도록 뒷머리가 무릎에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보조할 때 신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오른발을 앞에 놓아줍니다. 만약 두 다리가 뒤에 있다면 신체 중심이 뒤에 있어 실시자를 올려주지 못합니다. 셋째, 왼손으로 실시자의 오른쪽 허리를 잡아줍니다. 왼손은 실시자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오른손으로 실시자의 왼쪽 무릎을 잡아줍니다. 오른손은 실시자가 물구나무 서기를 올라오지 못할 때 강도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에 넘어가는 것을 무릎으로 잡아주고 왼손은 실시자의 중심을, 오른손은 올라갈 수 있는 강도를 잡아주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른손 잡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손 잡이는 반대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